풍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현관입니다. 실제 풍수 컨설팅을 할 때도 현관에 대한 비중을 100점 중에 50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진짜 정말 상위 0.001%의 분들 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집 현관을 부잣집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물건 중에서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책과삼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멋지동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풍수 컨설팅 회사 멋지동 컴퍼니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멋지동의 멋진 공간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풍수 인테리어나 여러 좋은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책과 삶에 나오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유의미한 이야기들 많이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뤄볼 주제는 바로 현관인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의 공간을 부잣집 현관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물건 4가지와 여러분들의 공간을 가난하게 만들어버릴 나쁜 물건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현관입니다. 집안에 여러 공간이 있지만 의미가 없는 곳은 없거든요. 그렇지만 모든 운이 들어오게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현관이기 때문에 특히 풍수 인테리어에 있어서는 현관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고, 실제 풍수 컨설팅을 할 때도 출장을 갈 때든 아니면 내부 구조를 볼 때든 항상 현관에 대한 부분을 100점 중에 50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많은 집들을 저도 다녀보고 있고 진짜 정말 상위 0.001%의 분들 혹은 일반적인 가정, 그것보단 조금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의 공간도 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으로 여유로울수록 현관뿐만 아니라 집 전체에서 여유로움이나 향기로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집이 넓고 호화로우니까 그렇게 느끼겠지 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집이 넓고 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간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 것을 그걸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특히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부자라고 해서 엄청 다 넓은 집에 살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제 그거는 드라마에 나오시는 분들, 정말 아까 말씀드린 상위 0.001%의 그런 분들인 거고, 몇천억 자산가 분들이라고 해도 보통 사람들처럼 20평이든 40평이든 다 똑같은 공간에 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의 공간에 갔을 때 우리는 더 여유롭고 향기로움을 느낄 수 있다. 그 점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집 현관을 부잣집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물건 중에서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조명입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리모델링 하시기 전에 가서 컨설팅을 해드릴 때도 현관에는 무조건 조명을 밝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특히 신발장 아래쪽으로도 요즘은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간접등 이렇게 달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는 또 시각적으로도 디자인적으로도 보기 좋고 운쪽으로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조명을 달면 좋은가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한번 식당에 비유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디 식당에 딱 가려고 하는데 그 식당 입구에 쓰레기가 수북히 쌓여있고 더럽다 라고 한다면은 뭔가 머뭇거리게 되겠죠. 반대로 옆에 식당은 너무나 깔끔하게 아주 환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저절로 그 공간으로 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선택을 해서 가게 되는 것도 운인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기운들도 다 현관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생각을 하셔서 항상 우리 집 현관은 조명을 통해서라도 밝게 만들어주는 거, 그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정말로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면 좋을 물건은 바로 소금입니다. 이 소금에 대한 기원을 찾아서 올라가다 보면은 우리 전통 단오에 머무르게 됩니다. 강릉 단오제 같은 경우에는 세계문화 유네스코에도 지정이 될 만큼 세계적인 문화이자 우리나라의 고유의 문화거든요. 이 단오에 특히 소금 단지를 묻어왔던 우리 전통의 고유의 풍습이 있습니다. 이 왜 소금 단지를 땅에 묻었냐라고 한다면은 단오날 같은 경우에는 1년 중에서 가장 양기가 수승한 날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농경사회였잖아요. 이 농경사회에서 불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런 재앙의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기가 넘치는 날 불이 일어나지 않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땅속에 소금을 묻음으로써 그런 사고라든지 화재를 막는다라는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행해져 오고 있고요. 지금도 여러 고찰이나 혹은 마을 단위에서는 여전히 매년 그렇게 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전통을 현대 풍수 인테리어로 적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소금 단지인 거죠. 예전에는 그런 주거 공간 자체가 여유롭진 않았습니다만은 이제는 각자의 주거 공간이 완벽하고 또 잘 관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현관에 우리가 소금 단지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의미를 이어간다라는 그런 교훈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나쁜 기운, 우리 집안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수를 막는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딱 차단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로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뭔가 기분 나쁜 일을 당했다라든지 뭔가 재수없어라고 할 때 소금을 뿌리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소금을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그런 일반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의미니까 소금 단지를 두는 것은 정말로 좋은 물건 중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현관에 두면 좋을 물건 세 번째는요, 바로 풍경입니다. 풍경은 아주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물건 중 하나죠.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지만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측면을 잘 생각을 하는 것, 여기에 정말 이제 풍수 인테리어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간에 앉아 있지만은 실상 눈에 보여지는 것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빈 공간이 더 많죠. 그렇게 봤을 때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뭐 향기라든지 그런 소리에 대한 부분을 더 신경 쓰는 것도 어찌 보면은 더 논리적인 차원으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풍경을 두면은 왜 좋냐라고 했을 때 오감 중에서 바로 소리를 만족시켜주는 거죠. 그 좋은 기운이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첫 번째로 조명을 통해서 시각적인 부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풍경을 통해서 청각적인 부분까지도 채워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풍경에 대한 거는 보통 옛날 고찰에 보면은 처마 끝에 달려있는 것들 많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처럼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그 좋은 기운들을 정말 다양한 감각을 통해서 채워주는 의미로 풍경을 두시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현관에 두면 좋을 물건은 액자입니다. 사실 액자는 어디를 가든 많은 분들이 신경을 쓰고 걸어 넣는 것 중에 하나가 액자인데요. 근데 그 액자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한번 옛날부터 거슬러 가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우리 예전 선조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문에 입춘첩이라고 해서 입춘이 되면은 입춘대길, 건양다경 여러 좋은 문구들을 써서 대문에 붙이곤 했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지금 우리 현관으로 넘어오면서 액자를 거는 풍습이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입춘첩이라고 하는 그 글귀들 붙이는 것이 어찌 보면은 전통도 지키고 그런 운적인 의미에서도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게 싫으시다라고 하면은 액자를 통해서 집안에 여러 좋은 기운을 불러 모을 수 있도록 하는 방편을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액자를 말씀드리고 나면은 어떤 액자를 두면 좋을지도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사실 저도 제 채널을 통해서 많은 그런 액자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는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뭔가 밝게 느껴질 수 있고 긍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액자, 그걸 두는 게 더 좋습니다. 사실 많은 공간들을 가보다 보면은 현관에 왜 저런 액자를 걸어뒀을까, 혹은 회사 사옥 입구에 왜 저런 조형물을 설치했을까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경제적으로 이제 여유로워지면서 미적인 부분, 미학적인 부분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설령 그런 미학적으로 좋은 의미라고 해도 누가 봐도 좋을 만한 그런 환하고 밝은 액자, 그걸 꼭 두시라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제 책에도 해바라기 액자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공간을 가든 해바라기 액자를 두지 않는 곳이었거든요. 집이든 사옥이든 심지어 종교시설마저도 입구에 해바라기 조화라든지 해바라기 액자를 두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건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물건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부터 찾아보곤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해바라기 액자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의미를 찾아보진 못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왜 해바라기 액자에 그렇게 꽂히게 됐을까? 현대인들은 해바라기 액자를 왜 그렇게 사랑하게 됐을까라는 의미인데, 인중승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하늘을 이긴다라는 뜻인데, 우리 현대인들이 다 같이 공감대를 가지고 좋은 의미로 만들어버린 게 그중 하나가 해바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해바라기가 나쁘다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 해바라기 자체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재물운이라든지 역사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봤을 때 너무너무 해바라기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다. 물론 해바라기 액자 두면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해바라기 액자는 어떤 재물운이야, 해바라기 액자 두면은 다 좋아져, 이런 생각을 가지고 두시는 거, 그거는 그렇게 저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현관에 두면 가난해지는 물건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중 가장 첫 번째는 녹이 쓴 현관입니다. 그러면 녹슨 현관을 갖다 버릴 수는 없겠죠. 현관을 갖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현관에 끼어있는 여러 가지 이물질이라든지 녹이 쓴 부분들을 수리를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게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사는 집은 전월세라 가지고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라고 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서도 여유가 없는 분들도 분명 계시겠죠. 근데 너무너무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겠지만은, 그게 아닌 경우에는 내가 하루를 살든 한 달을 살든 1년을 살든 내가 머물고 내 집이라는 사실은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진정으로 만약에 내 집을 통해서 내가 좋은 운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전월세라든지 현실적인 관념을 내버려 두고 정말 내가 사는 공간이라는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녹이 끼어 있는 것들, 더러운 것들 분명 없애고 싶어질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진짜 좋은 운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다음으로 현관에 두면 가난해지는 물건 두 번째는 젖은 물건들입니다. 물기가
쓰레기가 가득 담겨있는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혹은 젖어있는 우산들, 빗물이 묻어있는 그런 신발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왜 이렇게 물기가 있으면 좋지 않냐라고 하는 건데, 우선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물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즉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머니의 양수 속에서 처음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시작점이라고 하는 의미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좋은 것도 시작이 되는데 나쁜 것도 시작이 되는 게 또 물인 거죠. 왜냐? 밖에 나가보시게 되면은 비 온 뒤에 더러운 물이 막 끼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물이 끼어 있는 곳에 여러 이끼라든지 혹은 해충들이 자라게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도 생성을 시키고 우리의 존재도 만들어주지만은 반대로 나쁜 존재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 이 나쁜 존재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 뿐만 아니라 나쁜 기운도 통칭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밖에서 묻어온 그런 여러 물기가 우리 집안에서 계속해서 머무르게 되면은 그 현관에 나쁜 기운들이 들러붙을 수 있다. 그런 차원으로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기가 묻은 것들은 집안에 들어오시면은 바로바로 깨끗하게 잘 정리해 주시고 건조시켜서 보관을 하셔야 집안에 많은 좋은 운들을 불러 모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현관에 두면은 가난해지는 물건은 바로 집 밖에 두는 쓰레기입니다. 현관 밖이든 현관 안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거의 다 공동주택에 살고 계실 겁니다. 빌라든 원룸이든 혹은 아파트든 다 그렇게 함께 머무는 공간에 살고 계실 텐데, 현실적인 법적으로 봤을 때도 바깥 공간은 우리가 쓰는 공용 공간입니다. 그 공용 공간에 쓰레기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공간에 뭔가 더러운 물건을 두는 것과도 같은 거죠. 이렇게 풍수 인테리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간혹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나는 집이 좁고 나는 혼자 사는 원룸이라서 그걸 어떻게 다 적용하겠어. 다 의미 없는 이야기야. 작년에 오피스텔에 들어가기 전에 그 구조를 어떻게 하면 될지를 여쭤보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은 집 자체가 우선은 풍수적으로도 적합을 했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지키셔야 될 것들, 그 공간에 맞도록 풍수 인테리어를 해드렸고, 그 이후에 집에 들어가시고 공부도 잘 하셔가지고 공무원에 합격을 해서 지금은 직장도 잘 다니고 계시고 이제는 돈을 조금 모여가지고 빌라로 넘어가시는데, 그 빌라에 대한 또 풍수 인테리어를 진단을 요청을 하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봤을 때 그분 같은 경우에도 설령 내가 가는 작은 공간이라고 해도 그 공간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을 하시고 긍정적으로 산 덕분에 더 넓은 공간 열심히 일해서 직장에 대한 부분도 성취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풍수 인테리어를 다 이렇게 챙긴다고 해서 모든 게 잘 되는 거 아니죠. 그분이 그만큼 열심히 사셨고 긍정적으로 살았던 덕분인 거겠죠. 내가 머무는 공간이 크든 작든 떠나서 항상 소중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하신다면 분명 더 나은 공간, 더 좋은 공간으로 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바쁜 마음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머무는 공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여유로워진 시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공간도 여유롭게 만들게 되고, 그것이 곧 부자가 되는 집인 거고, 그 공간에 사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서 부자가 사는 공간, 그리고 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